네, 파이님들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쪼꼬명리 2025년 6월 이게 이모월입니다. 제가 간지로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되는데,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도 성간에 있는 임수가 수오행이고 지지에 있는 오화가 화오행이라는 걸 잘 아실 수 있겠죠. 이게 어떤 양상이냐, 바로 수화기제의 양상입니다. 수화하고 화의 기운은 가장 대척점에 있는 기운인데요, 대체적으로 수하고 화의 기운은 정신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매우 깊어요. 그런데 이 수와 화의 기운이 서로 맞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자신의 에너지가 서로 더 강력하게 활성화되는 그런 양상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날 사주가 만약에 수의 기운으로 치우쳐져 있다, 또는 화의 기운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너무 날이 금수가 많이 들어오거나 또는 목화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쪽에 치우쳐진 쪽으로 에너지가 집중될 때 왕자충세 쇠자발, 쇠신충왕 왕신발, 딱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치면 약한 놈의 뿌리가 그냥 뽑혀 나가고요, 쇠신충왕 왕신발, 약한 놈이 있는데 얘가 강한 놈을 치면 강한 놈의 화를 돋고 와서 더욱더 얘를 거세게 이렇게 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명리학의 유명한 고전인 적천수 천미에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모월 같은 경우 수하고 화의 기운이 강한데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을 지지라고 했을 때 지지에서는 당연히 오화, 이 화의 기운이 강한 월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주가 뜨거운 분들, 이런 분들이 병오일이나 정미일 같이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는 날 아마 좀 정신없는 날을 보내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왜? 본인의 사주와 함께 그냥 활활 불타오르니까요.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였어요. 6월 6일 그때가 을사년 이모월 병오일이었거든요. 이날 조금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요. 왜 그러냐면 잠깐 제 사주를 보여드리면 제 사주가 병오일주예요. 그리고 천간에 목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목하고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릅니다. 반대로 금하고 수 또는 토의 기운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르거든요. 물론 토도 수의 기운을 머금고 있는 습토가 들어올 때 훨씬 유리합니다. 어쨌든 제가 사주가 좀 뜨겁잖아요.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이 이모월 병오일에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화하고 화가 만나면 불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냥 불꽃놀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열된 전기밥솥이 폭발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날 실은 이제 프로젝트 기획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콘텐츠 제작자, 기획자 선생님하고 밤에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나눌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분하고 제가 사회적으로 만난 관계고 서로 이제 돈을 받고 본인이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관계다 보니까 당연히 뭐 감정이 섞일 일은 없는데, 이모월 병오일 저녁에 제가 통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좀 짜증이 나가지고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분도 성격이 좀 있는 분이라 받아치면서 서로 막 이제 언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확 올라왔던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통화를 끝내면서 아까 왠지 모르겠는데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그분도 저에게 사과를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도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일진을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분이 좀 이상해서 일진을 찾아봤는데 그날 일진이 이모월의 병오일에 무술시더라고요. 아까 제 사주 보여드렸잖아요. 술시가 오수랍이 되면서 이 술토가 엄청나게 뜨거워지죠. 그냥 재밌는 건 그 기획자분의 사주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민일의 이민시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병오일주인 제 사주하고 이민일주인 그 기획자분하고 일진까지, 그러니까 병오일에 무술시였던 그 일진까지 껴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지지에서 인월수 삼합이 일어난 겁니다. 원래 화 기운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좀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기운이기도 하고요, 또는 열정이나 뭔가 창의적 그런 에너지가 샘솟는 기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격성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뭔가 성급해질 수도 있고요,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으로도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획자분의 사주하고 저의 사주하고 일진까지 다 껴가지고 인호술로 삼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기름에 불이 붙은 그런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서로 말이 거칠어지다가 짜증을 서로에게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제할 게 뭐냐면요, 화기운이 원래 사주에서 강한 사람,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화의 기운이 많이 들어올 때 좋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화해균이 강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화해균이 들어올 때 감정 컨트롤이 오히려 잘 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렇게 금수가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금일간인데 수식상이 강한 분들에게는 화기운이 십성으로 어떻게 되죠? 관성으로 쓰이잖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마음이 되게 차분해질 수 있어요. 또는 토일간인데 금이 강한 사람, 금이 과다한 사람, 이런 경우에도 화기운은 인성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역시 마음이 화기운이 들어올 때마다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제 고민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 7일날 이때가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따로 명리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제 수업을 듣는 중국반 선생님들이 대전에서 MT를 한다고 해서요. 제가 운전을 해서 광주에서 대전까지 가야 하는 날이었는데 병호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네, 바로 정미일입니다. 정미일. 그런데 MT 일정상 제가 정미일, 병호시, 그리고 정미시 이때 운전을 해서 대전까지 올라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진을 보다 보니까 역시 오늘도 뜨거운 날이구나라는 걸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 저한테 불리한 날이잖아요. 이럴 때 사고가 좀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사고가 생기냐?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욱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를 태우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서 대전까지 올라갈 때 자가로 운전을 해서 올라가게 됐었는데 이날 다짐을 했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과속하지 않으리라. 그 2차선에서 그냥 오토크루즈 이런 기능 켜놓고 한 100km에서 110km로만 달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출발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대형 트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트럭이 너무 안 가가지고 제가 한 70km 중반대까지 속도가 떨어진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MT에 지각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1차선으로 빠진 다음에 속도를 쭉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MW M2인가요? 스포츠형 쿠페인가요? 이 차가 마치 엉덩이에 코박듯이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속도를 낸다고 제가 풀악셀을 밟았는데 미친듯이 따라오는 겁니다. 바로 딱 뒤에. 근데 제가 2차선으로 빠지려고 하는데 차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못 빠지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풀악셀을 계속 밟았는데 제가 160km까지 밟았거든요. 순간 지금 정미일이고 정미신데 잘못해서 사고 나면 나는 천국으로 바로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속도를 줄여야 했는데 또 줄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뒤에 너무 계속 쫓아오고 제가 속도를 줄이면 이 차가 저를 박을 것 같았고 2차선으로 빠지고 싶었는데 계속 차가 나와서요. 그러다가 어쨌든 겨우 2차선으로 빠져서 사고는 면했는데 이 병호일하고 정미일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인가 유튜브에 영상 올렸을 때요. 병호일하고 정미일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마 우리 파이님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년 전인가? 그때 병호일에 제가 SRT를 타고 수도권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KTX를 잘못 타가지고요. 점심시간을 날린 적이 있었고 기차표를 애매했는데 그것도 결국 환불 제대로 못 받고 다른 표를 사야만 했었고요. 정미일에는 다음 날이죠. 제가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무려 2번이나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병호일하고 정미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일진을 체크를 합니다. 오늘 나에게 그래도 유리한 날인지 불리한 날인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는 잘못하면 여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진을 체크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요. 매일 사주를 보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일단 다른 건 몰라도 특히 사주가 뜨겁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 25년 일사년이죠. 그리고 내년은 26년 병호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27년 정미일이고요. 점점 화해기운이 뜨거워지는 년이 다가오잖아요. 올해부터 해서. 저 이때 다른 것보다는 좀 건강을 좀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특히 멘탈과 관련된 정신건강이요. 개인적으로 저는 내년 병호년 때 수업을 조금 줄이고 안식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을 차분하게 가꿀 수 있는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일정을 좀 피하고요. 감정적인 부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화가 좀 강한 분들이 특히 병호년, 정미년 같은 때 의식적으로 좀 쉬엄쉬엄 뭔가 휴식 그리고 차분함, 느림 이런 태도를 갖추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병호년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사주가 뜨겁다고 해도 원국의 그 천간에 신금이 있는 분들은 병신합이 돼서 이 병화가 화가 아니고 수기운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정미년 때 정화 같은 경우는 원국에 임수가 있다면 정화가 목으로 바뀝니다. 정임합화 목 때문에요. 물론 병신합화 수는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금하고 충하는 을목이 있으면 이 병화는 신금을 만나면 수로 바뀌려고 하겠지만 대운에 을목이 있어서 을신충을 하면 병화는 수로 바뀌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뜨거운 기운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첨간, 그 지지의 합, 충의 작용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내 사주가 좀 뜨겁다고 한다면 저는 올해 을사년부터 내후년 정미년까지는 명리학을 좀 열심히 공부하셔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파이님들 중에 사주가 좀 뜨겁다라고 했던 분들은 25년 6월 6일 하고요. 7일날 혹시라도 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같은 좀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댓글로 한번 좀 달아주시겠어요? 다른 파이님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영상 끝맺기 전에 짧게 25년 7월 15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초명의 사주명리 2기 고급반 개강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총 12강이에요. 올해 초부터 제가 초급반 그리고 중급반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2기 고급반 수업을 7월 중순에 개강하게 됐습니다. 고급반은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요. 원국의 구조를 살피고 용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용신은 이제 억부 용신이 있고요. 저는 억부를 좀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물론 조부나 통관이나 전왕이나 건강 용신들이 또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병신합화수, 정임합화목 이런 천간의 충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원국과 대세운의 충과 합 그리고 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는 사주에서 신살론하고요. 12운성론도 일종의 양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신살론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12운성 같은 경우는 저는 명리학 공부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초급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혹시라도 명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고급반 수업 때 합류하시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요. 블로그에 글을 올려서 정리를 잘 했는데 그걸 이 영상 댓글란 그리고 영상 설명란 여기다가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빠잉.